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나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예, 날이 너무 더워졌죠? 맞아요. 예, 여름 되니까 뭐 할 거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갈 데도 많고 좋은데 네. 입맛이 조금 없어요. 맞아요. 아,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네. 아주 속이 확 풀리는 물회 먹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네. 점심 먹으면서도 네. 오늘 저녁 뭐 먹지? 뭐지? 맞아. 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 간에도 궁합이 있듯이요,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유, 뭐 궁합 좋은 걸로 네. 치면 쿵짝이 잘 잘 맞아요. 우리 아니겠어요? 아니, 말해 뭐합니까? 저희의 궁합은. 네. 음식의 궁합, 뭐 아까 냉면, 뭐 물회 이런 찬 음식 드실 때 뭐 겨자 맞아요. 예, 좀 뿌려서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요, 고구마하고 사과가 있는데 이걸 네. 같이 먹으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고구마 드시면 네. 소화도 좀 안 되고 맞아요. 가스도 좀 차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사과를 먹으면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금치에다가 칼슘이 풍부한 깨를 곁들여서 먹으면요. 오. 2배의 영양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와 깻잎을 같이 먹게 되면 변비 예방에 이야. 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부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이 미역이 보충을 해줘서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이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드실 때 이런 궁합까지 생각해서 드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요,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예.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요, 이렇게 반감 효과를 일으키는 아, 그런 음식이 안 있다고 좋은 해요. 거. 맞아요. 여름철 즐겨 먹는 우리 맥주와 땅콩. 예. 아, 이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둘 다 찬 성질이기 때문에 오.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탕과 토마토 사실 맛있잖아요. 아유, 늘 그렇게 그런데요. 먹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궁합이 좋지 않다고 아. 합니다. 그리고 코코아와 우유도요, 같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어서 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 네. 같이 먹는 게 생각보다 잘 안 좋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자, 함께하면 이렇게 좋은 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 정보들, 궁합 정보들 잘 확인하셨다가 음식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해서요. 예. 우리 음식 궁합 잘 맞춰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들 네모세모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여름이니까 시원한 바다를 먼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규리 씨는요, 맞아요. 네. 바다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막 사람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네. 있고 조용한 한적한 바다도 있고 어떤 바다 좀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나이도 뭐 있고 조용한 바다가 조용한 갔을 바다? 때 뭔가 이야. 이렇게 안정감도 들고 예. 또 다시 한번 힐링을 할 때는 이 모든 걸 리셋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조용한 바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아무래도 뭐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네. 물놀이의 계절이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찾게 되실 텐데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바다는 즐기는 바다가 아닌 우리 규리 씨가 좋아할 만한 네. 바라보는 바다라고 할까요? 그런 바다입니다. 바로 잔잔하면서도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울산 북구의 바다입니다. 맞습니다. 울산 북구 하면요. 정자 바닷가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네, 여러분 이 회 한 접시 아유, 드시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요. 바다를 보면요. 네. 너무너무 만족이잖아요. 예. 네. 자, 제가 오늘 휴식과 힐링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캠핑도 즐길 수 있고요. 데크를 걸으면서 한적한 풍광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멋과 낭만, 그리고 휴식이 있는 울산 북구의 바다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다 진짜. 평의 바다 파도 소리 한번 장엄하네. 미래가 아닙니까? 최고의 최고. 울산 하면은 공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울산 북구 하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산을 살짝 넘어오면은요 이렇게 시원한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동해 바닷길 따라요. 네. 전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오. 요 야트막한 산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들들에도 전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걸 묶어 가지고 네. 강동 사랑길 해가지고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부하고요 연인들이 오면은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우리 부부처럼요. 자 도심의 스트레스를 뻥! 뻥! 뻥!
풍경 날릴 수 있는 강동 사랑길로 갑니다. 사랑 찬양합니다. 동해나 앞바다 보기도 좋고.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곳 울산 북구 바다로 떠납니다. 넉넉한 바다를 품고 있는 이곳은 북구 당사마을인데요. 바다도 너무너무 좋고 또 왼쪽으로 보면 꽃도 좋고 이 길이 너무 예쁘네 진짜. 이 도시민들이 조금 왜 이렇게 시달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동네 오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마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뭘 느꼈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게 다 보여 이봐. 그러니까 이 사랑 길 해놔지.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 하나하나 이 담쟁이 넝쿨이거든. 이 어우러지는 거 봐. 담장 아래로 팔을 내린 멋스러운 넝쿨과 형형색색 아름답게 그려진 벽화가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코스입니다. 아니 지금 바다 위에 무슨 이런 구조물이 있죠? 뭐야? 이게 뭐냐 하면요. 네. 저기 뭐라고 적혔는지 보세요. 이게 캠프 해놨는데? 오션 캠프. 어. 대한민국 최초의 바다 캠핑장. 어머 진짜? 예. 당사항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 위 캠핑장. 낭만적인 바다에서의 추억과 이색 캠핑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나는 네. 수산가옥은 가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해상가옥은 또 처음이었어. 또 설레기도 하고 여기서 자면 어떤 기분일까, 놀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2층이 비싼가요? 1층이 비싼가요?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집이네. 식구들이 많이 네. 오면 단독집. 한 분이 저걸 다 사용할 수 어. 있습니다. 화장실 남녀 구분돼 있고요. 오. 샤워장 남녀 따로 있고요. 오. 개수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해가지고 예. 다 씻어가지고 그래 챙겨갈 수 있는. 거기서 모든 뭐 또 내지 전자레인지까지 포함해서 다들 기구 갖춰놨습니다. 캠핑장도 그냥 캠핑장 아니죠. 바다 위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그 자체가 낭만적이고요. 여느 캠핑장처럼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답니다. 주말이면 예약 경쟁이 치열할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자고 일어나면 보이는 시원한 바다 전망.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밤에 되면은 또 첫째 공기가 시원하고 또 모기장이 필요 없고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한밤중에 여름이라도 얇은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시원합니다. 너무 예.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예. 그리고 바다 위에 네. 또 이 조명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오색찬란하게 밤 야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오면은 얼굴이 못생겨도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조명 때문에. 다들 이쁜데 뭐예요? 낮과는 다른 밤의 모습. 예쁜 조명이 불밝히는 캠핑장의 야경은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와, 밤에 보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김준호 쌤이 사실은 낮에 보면 별론데 여기 와서 보면 좀 잘생겨 보이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싱쿵싱쿵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마음이 첫째 열리니까 또 네. 마음이 또 포근하니까 다들이 뭐 얼굴도 열려버리고 다 좋죠. 여기를 왜 사랑길이라고 하는지 알겠구만. 2층에서 보니까 너무 더 시원하게 2층에 열려요. 올라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당사항 바다 위 캠핑장도 놓치지 마세요. 진짜 그죠. 40대. 이번에는 당사항 인근에 위치한 특별한 곳을 한 곳 찾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비범한 바위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돌할매. 돌할매요? 아그락 돌할매 해가지고. 아그락이 뭐예요? 이게 하는데 소원을 비는데 네. 울산에는 독특하게 요 돌을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요게 여기도 있고 저 그다음에 또 어디 문수사에 가면은 문 떼는 돌이라고 또 있어요. 이걸 뭔 돌이라고? 이것도 문 떼는 돌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왜 이리 하면은 아그락 난다고 그래 아그락 돌할매라 그래요. 일명 소원 들어주는 돌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거치고 가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돌을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돌할매가 소원을 만약에 소원을 들어주면 이게 안 움직여요.
해보세요. 손을 들어주면 안 움직인다고. 아 힘을 그리 줘가지고 악을 쓰가 하면 안 되고 좀. 아, 내 지금 소원 비는데 왜 그냥 살살 뻔하게 하고 하세요, 그래? 아니 이게 빡빡해서 안 밀어지겠지. 아니 안 밀어주면 들어주는 거라고요. 뭘 손을 몇 분씩 빗는데. 그 보통 문 떼는 돌이다, 돌할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냐면 요 바닷가에 전부 다 이렇게 아이고 좀 그만해 좀. 다 이렇게 지켜주는 뭐냐면 요 수호신. 또 빌어요. 무슨 소원을. 소원이 몇 개인데 도대체. 그 소원이 몇 개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바위 심상치 않죠? 부처님 모습이 새겨진 바위라고 하네요. 저기 이제 가운데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저 선명하게 저 네. 있는 분은 일광보살이에요. 동그랗- 여기는 이제 이쪽은 반대쪽 월광보살. 월광, 그래가지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하니까 굉장히 승김을 많이 받고 지금도 대단히 승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정말. 여기는 종교백화점이에요. 종교백화점. 고대 종교는 저 위에 있고 요거는 이제 뒤에 동일신라 이제 불교가 정식으로 들어가지고 융성할 때 형성된 거고 저 위에 올라가면 또 고대 신앙이 또 근데 있고. 저 위에서 보니까 지금 저 양쪽에 바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거는 이제 펠릭록이다 해가지고 예, 여근석이다 그래요. 내가 애를 못 낳거나 하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하러 오신 거로.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아기를 갖게 해주는. 내가 네 손을 들어줄게 해가지고 할매가 계시고 하는 삼신 할매격이지 그래. 그래서인지 더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네요. 강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항, 바로 제전항입니다. 아 여기는 장어마을입니다 해놨는데 이 왜 장어마을인가요? 제전이라고. 제전. 여기도 이제 전설이 있어요. 용궁 거기에 저 공주님을 사랑했대요. 아. 그래 용왕이 벌로 내린 거야. 눈을 빼버렸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뭘 찾아오니라 이래 된 거야. 여의주를 찾아오면 네가 내가 그걸 내 공주를 사위로 줄게. 삼겠다. 공주를 줄게. 그래 가가지고 못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짱어들이 이 짱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동네로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그렇게 장어가 많이 잡히게 되면서 장어마을이란 이름도 붙게 된 건데요. 예전에는 많은 어획량으로 꽤나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장어를 알리기 위해서 담벼락마다 벽화를 그려 알리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항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양. 좀 안으로 쑥 들어가 안으로 튀는 항이잖아. 항아리처럼 보이네. 여기가 신라 시대 때 뭐냐면은 국제적인 항구예요. 여기가. 이 외국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 항구에서 그래서 여기서 떠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라 충신 나는 계림의 대대지가 될지언정 응. 외국의 신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한 그 박재상이 여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고 박재상이 결국은 그 외국에서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 동네에서 요 이제 부인이 박재상 부인이 여기서 남편 기다리다 남편이 안 오니까 그 더 외국이 잘 보이는 지술령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술령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쫙 걸어가면서 이 박재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기면서 우리 사랑을 또 이렇게 논하면 그 사랑이 또 없어졌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겠네. 근데 그거는 전설 사랑이 아니고 실제 실화 사랑이니까.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을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뭔가 애잔한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렇죠. 서운하고. 그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네. 지술령 신부님 그때 마음을 담아가지고 춤을 한번 표현 자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은 산만 떠가네 야, 두 분의 멋진 춤사위와 노래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네요. 우리 님만 제전항의 슬픈 전설을 뒤로하고 마주한 또 다른 풍경. 강동 사랑길로 불리는 해안 산책 코스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길을 따라 걸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발걸음도 아주 경쾌해 보이네요.
아, 이쁘죠. 여기가 동네 이름도 이뻐요. 화암이다 그래요. 화암. 화암? 꽃바위다 이 말. 오. 바위가 진짜 꽃잎같이 생겼어요. 아, 너무 예쁘다, 이름도. 근데 여기 화암 오면은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화암 하면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수석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한번 들려봐야 돼. 이거. 예. 수백여 점의 수석들이 두 사람을 반겼는데요. 30년 넘게 수석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는 주인공의 소중한 보물창고입니다. 야, 정말 다양한 수석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걸 수집하고 계신 분이 누구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분 같은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대단하다. 강동 서랑길에서요. 네. 주로 많이 만나는 게 뭐냐면 돌하고 네. 바위거든요. 예, 예, 예. 세상에 꽃돌 꽃바위가 다 어디 갔는지 했더니만 여기 다 와요. 예, 여기다 너무 많다. 이게 뭐 몇 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러나요? 몇 점이 이렇게 있나요? 너무 많은데. 점수를 따지자면 네. 뭐 한 800점, 1000점 되겠죠. 되는데 여기에. 점수보다도 내용이 중요하겠죠. 아, 대개 다 정자 해변 바닷돌 해석에만 주를 해석, 하죠. 바다에 나는. 예, 제가 또 이 동네 원래 30년째인데 또 이 동네 오게 된 동기가 이 수석 때문에 이 동네 오게 됐거든요. 아. 돌 때문에요. 예, 수석 때문에. 그렇다면 수석의 어떤 매력에 끌리신 건가요? 우리가 상잡지 못한 이 자연에서 이루어진 수석들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특히 정자 해변 바닷돌은 여러 컬러성 문양성이 많아요. 동물적인 그런 형상을 찾는다든지 풍경화 그려진 그런 거를 찾는다든지 죽을 때마다 이 가슴이 막 설레요 그냥. 보통 이런 우리가 보는 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를 몰라요. 수석을 볼 때. 눈이 없어. 수석 보는 기준은요. 네. 형질색, 아, 형질색. 형태와 아. 그다음에 색상, 그다음에 강도, 어떤 형상을 닮았는지 또 문양을 보면 사실적인 문양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구상이 있고 비구상이 있고 근데 네. 내 눈에는 봐봐야 그냥 이게 길에 그냥 있는 돌이에요. 돌같이 보이는데 네. 산도 보면은 원만한 산이 있고 예. 단봉이 있고 상봉이 있고 삼봉이 있듯이 예, 예. 이걸 보면은 주봉이고 부봉이고 부봉. 쉽게 얘기하면 엄마봉, 애기봉.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호수 물이 보이죠. 예, 예, 예. 큰 호수, 작은 호수. 요거는 이제 관통석이라고. 아,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관통했다. 구멍, 예, 있는데 이제 동물의 어떤 그런 형상이면서 예. 관통이 있죠. 근데 우리 수석을 하는 분들은 많이 추구를 하는데 왜 추구하냐면은 복이 들어온다. 아, 이 관통으로 해서 예, 복이 들어온다. 다양한 모양과 질감, 어느 하나 똑같은 모양의 돌이 없는데요. 수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와서 보면 우와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신기함을 저희 집에서 자아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예. 제일 아끼는 돌입니다. 진짜요? 예, 아끼는 와. 돌이고 최고의 수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여드립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 작은 돌 안에 많은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초생 달밤에 학이 학이 노리네. 비행, 학이 날아간다. 하기 노네. 여기 보면은 눈이 있어요, 눈이. 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요 눈이 점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눈을 감고 있으면 죽어 있고 네네네. 뜨고 있으면 살아 있듯이 눈 뜨고 있으면. 생동감을 얘기해요. 생동감. 아,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속깃털까지. 이 수석의 매력이라면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 볼 때마다 신기하고 새롭다는데요. 이윤모 씨에겐 취미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르는 분들 주실 때는 그 주셨을 때 아 컬러가 이쁘다. 문양이 뭐 같네. 이런 걸 찾으면 돼요. 그건 그 이상은 이제 자기 상상의 세계로 빠져서 자기가 추구하는 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든다는 수석의 매력. 앞으로도 헤어나오기 힘드시겠어요. 북구 나들이의 종착지는 점자항인데요. 이곳은 하얀 등대, 빨간 등대가 있는 항으로도 유명합니다. 북구 경관 사업을 통해 탄생된 바다의 상징물과도 같은 등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아, 이쪽으로 오라니. 아. 여유 있게 걸으면서 둘러보기에도 좋고요. 예쁘게 사진을 남기기에도 더없이 좋습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사랑의 길을 또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 또 좀 싹 트는 것 같고 뭔가 좀 편안하면서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왜 복잡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치대 끼고 한 분들 요 강동길 걸어가면은
정말 그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런 아마 기운을 확 느낄 것 같은 그런 이 길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복잡했던 이 생활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어지럽잖아. 그럴 때는 이 바다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결국 생각이 드는 거죠. 제목은 이거잖아요. 강동 사랑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강동 사랑길이 아니고 강동 뻥멍길. 내 가슴을 뻥 뚫어주는 뻥멍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없이 좋을 북구 바다 여행길. 길 위에서 위안을 얻어보세요. 진짜 휴식도 할 겸 이 북구 바다로 당장 달려갔다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정택 씨는 울산에 사니까 사실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안 가본 곳들이 좀 있죠? 아, 네. 다 가봤는데요. 네네. 한 곳만 못 가봤어요. 그 당사 오션 캠핑장. 여기 진짜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네네. 예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 또 뭐 캠핑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션 캠핑장 진짜 꼭 한번 도전해가지고 가보세요. 예. 가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소원을 비는 그 아그락 돌할매 예. 맞죠? 마의 약사열의 삼존불. 거기 진짜 너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준호 씨하고 네. 손심심 씨도 네. 직접 돌을 이렇게 문질러 보셨잖아요. 네. 손심심 씨는 정말 소원을 많이 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네. 정말 간절하면 네.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꼭 현실로 또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네, 울산 북구 바다가 굉장히 역동적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둘러보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강동 사랑길이라고 해서 화면에 보신 곳들이 포함된 해양 산책길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자항부터 일산해변까지 총 7개 구간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 해양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분 좋게 다녀볼 수 있는 코스라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비대면 소비가 일상인 시대. 넘쳐나는 일회용품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로 해양생물과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쓰레기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한진희 작가를 만나볼까요?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전라도 순천. 이곳엔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맞으세요? 네, 농촌의 쓰레기들을 세상에 보이고 있는 한진희라고 합니다. 농촌 쓰레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진희 작가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던 진희 씨. 농촌 쓰레기를 마주한 뒤부터 운명처럼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쓰레기가 어떻게 작품이 되는 걸까요?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재료이고 이것들로 생각해보지 못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 시작한 작품 활동. 어느새 전시도 여러 번 하면서 어엿한 작가가 됐지만 처음부터 작품 활동을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처음 삶의 전환을 꿈꾸면서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데 밭에 비닐 조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줍기 시작하고 이렇게 수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뭐 청소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걸로 좀 뭔가 재미나게 놀아볼 수 있지는 않을까? 뭔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뭔가 예술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시작해 봤습니다. 농촌 쓰레기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보 농사꾼에서 이젠 예술가가 된 한진희 씨. 오늘도 그녀는 작품 소재를 줍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논과 밭에서 나온 쓰레기들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폐비닐만 산더미. 이렇게 큰 쓰레기가 땅속에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평소엔 길가에 떨어진 생활 쓰레기도 자주 발견한다고 합니다. 발견되는 비닐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냥 태우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말 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영농 쓰레기 불법 소각. 주워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에 우리 제작진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땅속에 묻힌 쓰레기를 마주하고 나니 농촌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버려진 물건도 각양각색. 바구니는 이미 쓰레기로 꽉 찼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호미 한 자루에 의지해서 지셨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비닐 쓰면 안 돼라는 건 아니고요. 이걸 쓰고 나서 잘 버려지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대로 농촌에 남아서 지방령처럼 이렇게 땅속에 박혀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냥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환경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의 소재가 되는데요. 누구 하나 시킨 적 없지만 한진희 작가는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앞장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엔 왜 이렇게 비닐 조각이 많나요? 트랙터 갈 때 밭에서 같이 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속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농사 질 때 밭을 일구는데 쓰레기가 너무 이 비닐 조각들이 너무 밭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놀랐었는데 네, 이게 밭에서는 농작물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도 나옵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농촌을 꿈꾼다는 진희 씨. 이번엔 또 다른 장소로 향했는데요. 과연 어딜까요? 작가님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 처음 작업할 때는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좀 돌면서 쓰레기를 수집을 했는데요.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도 꽉 찰 정도고,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는 수거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이 어디 있지? 뭐 어떤 쓰레기가 있지? 잘 받았다가 이렇게 가끔씩 돌면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감독님 저거 보이셔요? 지금 비닐 쓰레기가 막 돌다가 아예 전봇대에 지금 걸려가지고 꼭 밤에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오히려 비닐 쓰레기 같은 거는 폐비닐 쓰레기는 저런 점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아, 그쵸. 여기저기 걸려서 하천, 뭐 전봇대, 뭐 밭 가리지 않고 있어서 문제되죠. 그래서 한전에 신고를 해야 될까 뭐 고민했었던 적도 있고요. 바람에 쉽게 휘날리는 비닐 쓰레기는 전봇대뿐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오늘은 그곳에서 쓰레기 줍기에 나섭니다. 농촌 쓰레기가 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밭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바람에 뭐 비에 쓸려서 강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에 있는 쓰레기 주우러 왔습니다. 그럼 여기 하천에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장화까지 준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강물로 입수. 아니 그런데 이 거대한 물건은 뭐죠? 와, 농사할 때 썼던 그 호스 같은 건데요. 이게 워낙 크고 오래돼서 모래랑 뒤범벅이 돼 있네요. 와, 이게 다 쓰레기예요. 어른이 들기에도 무게가 엄청난 농촌 쓰레기. 특히 강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모래와 물이 섞여 있어 무게가 엄청난데요. 이렇게 주운 쓰레기는 준비한 봉투에 담기 전에 카메라에 먼저 담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데요. 아, 이게 쓰레기를 마냥 주울 수만 없고요. 또 이런 쓰레기가 있다, 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진을 좀 찍어두는 편인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서 있는 강은
보성강으로 이게 흐르고 흘러서 결국 여기 이 주변 식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찍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무뎌졌다는 진희 씨. 그러다 결국 이 쓰레기들을 색다르게 표현해보자 다짐한 건데요. 제가 그건 농부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아예 처음부터 예술가의 시점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흙 안에 비닐 조각이 많은 거지? 쓰레기가 많은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논밭을 떠나서의 이야기들은 저의 목소리를 좀 많이 잃을 것 같고요. 전혀는 아니겠지만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이 쓰레기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쓰레기 작품 활동 덕분인데요. 예술을 전공하거나 창작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3년 전부터 운명처럼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쓰레기가 다 오늘 강가에서 주운 것들인데요. 정말 많죠. 아,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나온 거고요. 조금만, 밭 한 군데만 잘 해도 정말 포대로 실어 나를 정도로 많고요. 이마저도 제가 다 주울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주운 게 이 정도이고요. 정말 쓰레기 많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의 존재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운 쓰레기를 가득 들고 향한 곳은 그녀의 집이자 작업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진희 씨. 예술적인 영감이라도 떠올랐나요? 이건 뭔가요? 아까 강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나요? 네. 주말에 전시가 있어서요. 그때 가지고 갈 작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누군가는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쓰레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시간. 이 시간이 진희 씨도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농작물 하나가 길러지기 위해 정말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버려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농촌 쓰레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농촌에 있는 쓰레기가 강으로 들어가고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실 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작은 정수기 안에 아까 강에서 주웠던 쓰레기들을 좀 넣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진희 씨는 작품 활동뿐 아니라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농촌 쓰레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에 농촌 쓰레기들을 마주하고 나서는 혼자 뭐 쓰레기 봉투 사다가 치워도 보고 화도 나보고 했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변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쓰레기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출새, 세상에 보인다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보이는 활동들을 했는데 작품들 보고 나서 아 그래 농촌에 이런 쓰레기들이 나온 줄 몰랐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 이야기해 주실 때 좀 보람도 느끼고 이것들을 더 잘 세상에 보여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들고 합니다. 쓸모없던 자원에 작가의 생각이 담기면서 하나뿐인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요. 혼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심에서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캠페인들, 줍깅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농촌에 와서 직접 이 쓰레기들도 보고 줍고 하면서 농촌 쓰레기들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대로 농촌 쓰레기를 주우러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그녀의 본업, 농사 지으러 밭에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귀농한 진희 씨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회용 비닐 멀칭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풀이 많은데요. 이게 그냥 보시기엔 잡초로 보이시겠지만 하나의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밭에 딱 하나의 작물만 자라는 게 저는 어쩐지 좀 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풀들과 자연스럽게 좀 자라게 하는 편입니다. 농사에 직접 뛰어들어 보니 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됐다는 진희 씨. 도시에 살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농촌에 와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농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에 사실 청년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소농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든데요. 그럼에도 10년 뒤에도 농사 지면서 살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작은 바람으로 제가 출세한 쓰레기들이라고 이 농촌 쓰레기들의 출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 쓰레기들이 농촌에 와서 보지 않으면 새삼 그 존재를 알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농촌 쓰레기들의 존재를 알고 그 쓰레기들이 나와 연결돼 있고 나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사꾼에서 작가로 변신한 한진희 씨. 평소에 흔히 만날 수 있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농촌 쓰레기를 활용해 새로운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진희 작가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르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반겨주는 곳, 바로 제주대시겠다. 제주도 하면 매력적인 자연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눈과 입이 행복하고 즐거운 건 기본이요, 건강까지 완벽한 제주의 맛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맛과 건강, 비주얼까지 완벽 그 자체인 메뉴. 궁금하다, 궁금해? 한번 맛보는 순간 제주에 반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제주도에만 있다는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피자. 피자라고 다 똑같은 피자가 아니다. 보는 순간 간판과 함께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피자 맞죠? 저 50년 살면서 이런 피자는 처음 봐요. 제가 한라산을 2번이나 올라갔다 왔는데 한라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위에 감자가 있어서 좀 아삭아삭한 맛 있는 것 같고 톳도 맛있고. 톳이라고요? 바다향을 한껏 품은 톳이 들어갔다는 피자. 이름부터 모양까지 오직 제주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메뉴인데요. 딱 보기만 해도 제주가 절로 떠오르는 피자. 도대체 어디에 톳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 피자 도우에 톳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주도 특산물이기도 하고 톳을 넣으니까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계속 톳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톳이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제 아내가 직접 따온 톳입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 아내가 직접 물질에서 구해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제주에서 나고 자란 부부답게 식재료 하나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많은 재료 중 왜 톳이에요? 제주도의 특색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넣어보고 되게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톳을 넣으니까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식감도 약간 살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가장 제주다운 재료인 톳을 사용해 만든 피자. 피자를 반죽할 때 물 대신 톳을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반죽으로 드디어 피자를 만드나 싶었는데 반죽을 왜 넣어요? 저희는 도우를 48시간 숙성을 하고요. 숙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빵의 식감과 풍미가 달라져요. 더 쫀득쫀득해지고 이제 그 빵의 고소한 향이 나죠.
영하 1, 2도에서 이틀 정도 숙성하면 반죽이 더욱 쫄깃해 평소에 먹던 피자랑은 비교 불가. 토 때문에 거부감 드는 사람도 전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톳이 들어가 있어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마저 잘 된다는 사실. 도우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일반 다른 피자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반했을 만큼 한 번 먹어보면 멈출 수 없다는 화덕 피자. 그런데 피자는 치즈 쭉 늘어뜨리면서 맛을 즐겨야 하는 게 올바른 먹방의 정석인데 말이죠. 다들 먹고 있는 요 검은 돌멩이는 도대체 뭐예요? 아, 이거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신기했는데 먹어보니까 치킨이에요. 검은 돌멩이의 정체는 바로 치킨 되시겠다. 그런데 치킨 반죽부터가 남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알던 그런 반죽이 아니다. 설마 여기에도 톳이 들어가나요? 치킨이 이렇게 탄 것 같이 까면서 놀라셨죠? 저희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까맣게 만든 치킨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제주도에는 어딜 가나 현무암이 많이 보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리고 도민들이 이렇게 현무암을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치킨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주도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재료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감자채로 저희 한라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제주의 톳이에요. 저희가 입체적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찾은 게 감자채예요.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제주에 와서 좀 특별한 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저희 모든 재료를 다 제주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지도 먹지도 못한다. 오직 제주에서만 보고 먹을 수 있는 피자.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비주얼에 맛과 건강까지 더해져 완벽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메뉴라고 해요. 돌아가면은 피자 먹으러 다시 제주도 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는 도우가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뭐 먹다 보니까 3개, 4개까지 먹었는데 이게 톳이 들어가서 더 그런지 더 맛도 좋았고 완전 만족합니다.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주얼이라서 사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 오면서 피자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메뉴는 뭘까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 이곳에서는 뭘 먹든 참 행복할 것 같네요. 할머니 집에 온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주고 싶어서 작은 정원과 그리고 내부 이런 디테일한 유럽풍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꾸몄습니다. 저희 카페의 대표 메뉴는요. 구자 당근 토끼 주스하고 당근밥 케이크가 저희 대표 메뉴예요. 제주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당근. 너나 좋아하니 당근.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당근의 최대 산지인데요. 제주도 당근으로 만든 신선한 당근 주스부터 당근 케이크까지 언제 먹어도 당근 맛있지요. 구자 당근 토끼 주스를 주문하시고 난 손님들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굉장히 놀라세요.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드시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주스에는 토끼로, 케이크에는 당근으로 포인트까지 완벽. 제주 당근은 설탕을 넣지 않고도 그 자체만으로도 달큰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제주 당근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근을 싫어하는데 당근 주스가 쓰지도 않고 제가 막 싫어하는 흙맛이 안 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쉬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도 보고 또 주스도 마셔보고 그러니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당근 토끼 주스. 특별한 만큼 먹는 방법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구자 당근 토끼 주스는 저희 집 시그니처 음료고요. 지금 앞에 설명 보드가 있긴 한데 제가 설명 잠깐 드리고 내려갈게요. 드시는 방법은 옆에 집게 보이시죠? 집게 이용하셔서 토끼들은 먼저 구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얼음 서너 개씩 빼신 다음에 다시 토끼는 제자에 넣어서 계속 녹여서 드세요. 토끼 구출 전 사진은 필수. 맛과 건강은 물론 재미까지 더한 메뉴인데요.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을 품은 당근.
그 당근으로 만든 주스 한 잔이야말로 일반 주스와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커피나 주스나 이런 맛이랑은 좀 틀리고 내 건강함을 찾는 맛?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당근을 접했던 게 구제 당근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신선하다고 할까?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주도에 당근만 유명할 소냐 나도 있지롱. 카페 베스트 디저트고요. 제주 농산물 중에서 한라봉 좋아하시죠? 저희가 하나를 다 손질하고 그리고 다시 갈아서 얼려서 만든 아주 베스트 디저트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제주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한라봉. 한 입 먹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한라봉의 상큼하고 달콤함이 절로 행복해지는 메뉴죠. 새콤해가지고 그냥 한라봉 과일 먹는 그런 맛? 또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주네요. 맛있어요. 달달한데 과하게 달지 않아서 맛있었어요. 여행하다가 카페에 들러서 잠깐 쉬고 밤이나 꽃이나 그리고 근처에 바다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카페에 있는 시간이 좋아요. 모든 여행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제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인 먹방. 오늘의 마지막 메뉴는 소고기 아니죠. 돼지고기 아닙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육질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며 맛도 뛰어나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성인병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맛 좋은 고기, 바로 말고기 되시겠다. 넓은 초원과 초지가 많은 제주에서 뛰어놀며 자란 말, 제주 7대 특산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말고기는 제주를 대표하는 고기이고요. 맛있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육류입니다. 그럼 말고기를 이용한 3가지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고기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말의 고장 제주에 온 만큼 빠지면 섭섭한 메뉴인데요. 자칫 말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곳은 평소 흔히 먹을 수 있는 소시지, 초밥 등으로 말고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이 워낙 이제 근육질이다 보니까 질기진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육이 잘 된 말고기를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감독님 한번 드셔보시죠. 말고기를 이용한 소시지와 초밥, 샤브샤브까지 음식으로 봐서는 전혀 말고기임을 알 수 없는 메뉴들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말고기 입문자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말고기는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전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이 조금 연한 거부터 순서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회초밥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입에 넣는데 어디 갔죠? 이게 금방 사르르 녹네요. 네, 맞습니다. 말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육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이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삭거리는 건 부각인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말고기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식감을 위해서 김부각을 그렇게 같이 곁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부럽지 않은 말고기,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러움에 반하지 말입니다. 시작이 어렵지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말고기. 말고기도 약간 기타 다른 육류들처럼 건강에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좋은가요? 아무래도 말고기 자체가 건강하게 길러지고 맛이 뛰어난 육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뼈를 다려서도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아가 꽤 많은 육류입니다. 제주에서는 말개기론 떼 살아도 쇠개기론 떼 못 산다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그만큼 육류 중에서 말고기가 으뜸이며 원기 회복에도 최고로 여긴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거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고 소고기는 소고기고 말고기는 말고기다. 그 말이 뭐냐면 고기로서 같을 뿐이지 실제로 요리를 하니까 그 특징으로 인해서 같은 조리법을 하면 완전 다른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다음에는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말고기가 맛있게 되는구나 라는 정답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메뉴가 개발되고 이 메뉴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말고기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말고기 음식 자체가 흔하지 않기에 더 큰 노력으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오늘의 메뉴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말고기를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메뉴를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도에 오셨다면 말고기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자연의 도시인 제주도답게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맛. 맛은 물론 건강까지 만족시키며 한 번 먹어보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제주도를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눈과 입이 행복하고 건강까지 책임지는 맛있는 메뉴로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자, 네모 세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여름은 또 축제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축제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8월 17일에 문경세제에서 맨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맨발 페스티벌이요? 저는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축제인데 어떤 축제죠? 야, 이 정말 대단한 축제예요. 문경세제 7km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과 또 같이 오신 분들의 우애를 다지기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수만 명 이상이 모이신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스 운영과 또 게임들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네,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전 영시축제인데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으로 대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입니다.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는 어떤 축제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려볼까 고민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탈이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여름축제에서 무한대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모 세모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